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D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5문제가 나왔는데 이 5문제 모두 다 우리가 이제 쿼리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5문제를 우리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통화 내역이라는 그 쿼리가 있대요. 그 쿼리를 이용해서 발신지가 제주도인 그 통화 내역을 조회하는 제주도 통화 내역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해서 지금 여기 이제 문제 결과를 보니까 지금처럼 최근 통화 날짜, 그리고 수신지, 그리고 요금 합계, 그리고 발신지 이렇게 이제 4개 필드의 결과를 이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레코드의 개수는 총 6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럼 일단 우리가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이동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쿼리의 쿼리 디자인이요. 그래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문제에서 통화 내역이라는 그 쿼리를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테이블 추가해서 쿼리요. 쿼리에 이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통화 내역 요 쿼리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그리고 테이블 추가 요 창은 이제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필드 그거 이제 쭉쭉쭉 갖다 놔주면 됩니다. 자, 우리 맨 첫 번째 필드 보니까 최근 통화 날짜를 이제 갖다 놔라.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지금 우리 통화 내역이라는 이 쿼리에 쭉쭉쭉 이제 내용을 보니까 지금 날짜가 들어갈 만한 곳이 지금 여기 날짜라는 그 필드 하나밖에 없어요. 해서 우리 날짜 필드를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날짜 필드가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신지요. 수신지라는 그 필드는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요금 합계다 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제 요금을 가져다가 그거에 대한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요금 1이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요 필드를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니까 이제 발신지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발신지라는 그 필드가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개 필드를 전부 다 이제 갖다 놨을 때 그때 요금은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해줘야 되고요. 우리의 맨 첫 번째 필드 날짜, 이 날짜는 우리가 최근 통화 날짜를 이제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최근 날짜를 이제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최대값으로 구해주면 되고 요금은 이제 합계를 구해달라. 그거 이제 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 위에서 시그마 요약 요 버튼을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약이다라고 해서 묶는 방법을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날짜는 이제 최대값을 구해달라.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요금은 이제 합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위에 써져 있는 이 문제 그림의 이제 제목이랑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필드명 요거 좀 이제 맞추자고요. 그러면 요 날짜라는 이 필드는 화면상에 이제 출력할 때 우리가 이제 최근 통화 날짜 그 제목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이제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제목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고 콜론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금이요. 요금은 요금의 합계 그걸로 이제 나타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요금 합계 써주고 우리가 이제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수신지하고 발신지는 똑같은 그 필드명으로 그냥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날짜 그 필드를 기준해서 내림차수 정렬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 정렬하는 곳이 지금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가서 우리가 내림차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고객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고객 코드가 가부터 시작해서 마까지 그 문자 중에 하나로 시작하는 그 자료만 조회 대상으로 해라. 그때 이제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거는 고객 코드가 전혀 나오질 않죠. 일단 고객 코드라는 그 필드 먼저 더블 클릭해서 갖다 놓자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실행 아이콘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최근 통화 날짜다라고 해서 그 제목으로 표시되는 거 맞죠?
수신지, 그리고 요금합계, 발신지 이렇게 이제 4개 필드가 화면상에 이제 짜잔하고 나오면 될 거고요. 그때 날짜를 보니까 우리가 아까 내림차 순 정렬해 달라 그거 이제 찍어주니까 지금처럼 날짜가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내림차 순 정렬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객 코드요. 고객 코드를 보니까 우리 맨 첫 번째 글자가 이제 가나다라 바바사 그런 걸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들을 전부 다 표현할 게 아니라 우리는 고객 코드가 가부터 마까지의 그 문자 중에 하나로 시작하는 그 자료만 조회 대상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리고 고객 코드 썼던 이 곳이요. 고객 코드 지금 여기에서 우리 조건 쓰는 칸이 따로 있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like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거 이제 표현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like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우리 가부터 마까지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쌍따옴표 묶어서 지금처럼 가 빼기 마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서 그냥 쌍따옴표를 이렇게 닫게 되면 고객 코드가 가나다라 바바사 그걸로만 되어 있을 때는 한 글자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지만 얘는 아까 고객 코드를 봤을 때 여러 글자로 돼 있었죠. 그리고 문제에서도 가나다라 바 그걸로 이제 시작하는 그 자료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앞에는 첫 번째 글자는 이제 가부터 마까지의 그 문자가 있어야 되고 그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 모든 문자 뭐가 오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문제에서 가부터 마까지의 문자로 끝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러면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별표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별표의 위치에 따라서 시작하는 자료를 조회하거나 특정 글자로 이제 끝나는 글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조회해 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like 연산자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요 조건은 이제 전부 다 이제 맞게 작성했죠.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면 통화 내역 커리를 이용해서 발신지가 제주도인 그 통화 내역만 우리가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신지라는 그 필드에 찾아가서 우리가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제주도랑 똑같은 것만 대상으로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주도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면 쿼리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게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지금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전부 다 이제 만들어 줬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 쿼리 디자인의 우리 결과의 실행이요.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고객 코드를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가부터 마까지의 그 데이터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발신지도 전부 다 이제 제주도인 것만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다시 들어가 주고요. 지금 이 고객 코드 같은 경우는 화면상에 이제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될 때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고객 코드라는 이 필드는 우리가 조건으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추가시킨 그 필드예요. 그래서 이 고객 코드는 묶는 방법 요거를 이제 우리가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요것만 이렇게 이제 조건으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표시라는 곳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체크 표시가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다시 이제 또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최근 통화 날짜 그리고 수신지, 요금합계, 발신지하고 제목 전부 다 이제 똑같이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고요. 발신지는 싹 다 이제 제주도로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고 그리고 요금 합계 보니까 지금처럼 요금 합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나오는 거 이 수치 데이터도 전부 다 이제 맞죠? 그리고 서울부터 시작해서 경기도까지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 맞고 그리고 최근 통화 날짜를 전부 다 이제 비교해 봐도 전부 다 이제 똑같이 이제 출력된 게 맞습니다. 그때 레코드의 개수는 문제 그림 보니까 총 6개다. 내가 지금 검색한 것도 총 6개가 그렇게 이제 검색이 된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를 이제 다 풀어줬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이제 요금 합계 같은 경우나 아니면 날짜 같은 경우에 그 표시 형식도 우리가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줘야 되겠죠.
비교해보니까 전부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요 쿼리는 전부 다 이제 완성이 다 됐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요거 이제 쿼리 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X 버튼 눌러서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예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제주도 통화 내역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제주도 통화 내역하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다 썼으면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주도 통화 내역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쿼리가 만들어진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고객 관리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통화 시간별 우리 요금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검색할 그 월을 이제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을 받아서 입력받은 그 월에 고객별 통화 정보를 조회하는 월별 통화 현황이라는 그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월을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우리 2월을 이제 입력을 받으면 2월달에 이제 통화한 그 사람들의 그 데이터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갔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 디자인 요걸로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면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에서 고객 관리랑 우리 통화 시간별 요금이라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고객 관리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통화 시간별 우리 요금 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테이블을 다 표시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결값을 보고자 하는 게 고객 이름하고 나이하고 통화시간 초평균이요. 그 다음에 요금 원 평균 이렇게 이제 4개 필드만 우리가 이제 결값으로 보여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총 18개의 레코드가 이제 출력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높이 살짝 이제 조정해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고객 이름이 이제 나타날 거니까 고객 이름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라는 필드요. 나이라는 필드는 지금 이곳에 보니까 두 개 테이블을 봤을 때 나이라는 그 필드는 없습니다. 우리 지상 중에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나이라는 그 필드는 생년월일의 연도와 현재 연도의 차이를 이제 구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재 연도를 구할 때는 문제에서 이제 데이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쓰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 생년월일이라는 거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생년월일에서 일단 더블 클릭할게요. 더블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통화시간 초 요거 이제 갖다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금 원 요것도 이제 갖다 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제 통화시간 초다 요금 원이다 해서 이곳에 있죠. 통화시간 초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금 원이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우리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도구 모음 중에 우리 실행이라는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쭉쭉쭉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강우원이라는 사람의 데이터가 여러 개가 쭉쭉쭉 나오죠. 그때 어차피 강우원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년월일은 어차피 다 똑같을 거고요. 그때 통화시간 초를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도 보니까 이제 여러 개 값이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때 우리는 이 통화시간 그리고 요금에 대해서 그냥 값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통화시간은 우리가 평균값을 이제 나타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요금도 마찬가지로 평균값을 이제 구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생년월일을 봤을 때 지금 여기에는 연, 월, 일 이렇게 이제 다 들어 있어요. 우리는 요걸 가지고 이제 나이를 이제 구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date diff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두 날짜 사이에 경과값을 보여달라. 그때 이제 몇 년에 경과했는지 그걸 이제 보여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이를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먼저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통화시간 초 그리고 요금 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균값을 구해줘야 되니까 위에서 이제 시그마 요약이라고 있죠. 시그마 요약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통화시간 초는 묶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맞춰주고 요금원도 마찬가지로 평균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평균값이 전부 다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우리 열 너비 좀 조정 좀 해서 우리가 요거 이제 제목 좀 이제 우리가 써주자고요. 그러면 통화시간 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통화시간 초 평균이라는 글자까지 붙여서 우리가 제목을 표시해 줘야 되고, 요금원도 마찬가지로 평균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우리가 이제 제목을 표시해 줘야 되겠죠. 해서 요 앞에 찾아가서 똑같이 써주면 돼요. 해서 통화시간 가로 열고 초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 써주고, 우리가 중간에 이제 콜론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금원도 마찬가지요. 해서 여기다 이제 요금원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고, 그 뒤에다 이제 평균이라고 이렇게 쓰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 필드는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런 형태로 이제 평균값들이 싹 다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거 요 나이 좀 이제 우리가 계산을 좀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트 diff라는 요 함수 생김새부터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데이트 diff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형식을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 이제 날짜 1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 이제 날짜 2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렇게 해주면 요 날짜와 요 날짜, 그 두 날짜 사이에 경과값을 이제 구해줍니다. 그때 이 형식에다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y를 이제 4번 쓰는 거예요. y 이렇게 이제 쓰거나, 아니면 이제 m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d를 쓰거나, 이렇게 이제 세 개 중에 하나를 우리가 형식에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날짜 1이다, 날짜 2다 이렇게 이제 찍어 놓고, 우리가 형식에다가 y를 이제 4번 쓰게 되면 이 두 날짜 사이에 몇 년이 이제 경과가 있는지 그걸 이제 구해 주는 거고, 내가 이제 m을 이제 쓰게 되면 이 두 날짜 사이에 몇 개월이 이제 경과했는지 그 개월수를 이제 구해 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D를 이제 형식에 쓰게 되면 이 두 날짜 사이에 며칠이 경과했는지 그 값을 이제 구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두 날짜 사이에 경과값을 구할 때 우리가 데이트 diff라는 요 함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에서 생년월일의 연도랑 현재 연도의 그 차이값을 이제 구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나이라는 그 제목으로 표시할 거니까 제목 먼저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데이트 diff라는 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는 두 날짜 사이에 몇 년의 경과인지 그걸 볼 거니까 앞에 형식에다가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y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형식을 이제 연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고, 그때 이제 첫 번째 날짜는 우리의 생년월일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년월일이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랑 그 다음에 현재 연도를 이제 구해줘야 되니까 그때 이제 데이트라는 요 함수를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서 우리가 이제 생년월일과 이 현재 날짜요. 현재 날짜에 두 날짜 사이에 그때 몇 년의 경과인지 그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썼던 그 식을 우리가 생년월일 요 자리에다가 그대로 이제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고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식이 쭉쭉쭉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도구 몸 중에 우리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나이다 해서 나이가 싹 다 이제 계산이 됐죠. 그때 이제 우리는 검색할 그 월을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입력을 받아야 돼요.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받은 그 월의 고객별 통화 정보, 그걸 이제 조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만 봤을 때는 이게 몇 월 달에 이제 통화한 건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몇 월 달에 통화한 건지 그것 좀 이제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복귀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오죠. 그때 이제 통화 시간별 요금이라는 요 테이블에 보게 되면 우리 날짜라고 있습니다. 자, 요 날짜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날짜가 이제 맨 뒤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지금 날짜라에 지금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죠. 우리는 연하고 일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월만 이제 필요합니다. 해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땅 하고 들어간 다음에 이 날짜, 내가 지금 이 날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날짜에서 월만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month라는 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가 알아서 제목이 없으니까 EXPR1이다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 도구 몸 중에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월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1월달이다, 3월달이다, 4월달이다, 1월달이다, 3월달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월이 쭉쭉쭉 표시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조건에다가 월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 날짜 지금 여기서 월을 이제 구해줬죠. 거기서 이제 조건 쓰는 요 칸이요. 요 칸에다가 대괄호로 묶어서 월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한 칸 띄고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왜요? 지금 이곳에 우리 월 한 칸 띄고 입력이라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떴잖아요. 그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월 입력하고 매개 변수 값을 입력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떴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과 똑같이 2월달을 이제 입력을 하겠습니다. 1월달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놓고 확인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 월을 봤을 때 싹 다 2월달의 데이터들만 싹 다 이제 표시가 됐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통화 시간 초하고 요금 원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네들의 이제 제목이 살짝 잘려서 보이니까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열 너비 좀 조정 좀 할게요. 조정해 놓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싹 다 이제 비교해 주면 됩니다. 자, 일단 제목 먼저요. 고객 이름이다. 우리 나이다. 통화 시간 초 평균이다. 요금 원 평균이다. 그 제목 필드명 싹 다 이제 맞죠? 그리고 강정정이라는 그 사람의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돼요. 그래서 강정정부터 똑같이 이제 표시가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이 봤을 때 52세, 28세, 50세, 30세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됐는데 지금 제 거는 보니까 이제 54세, 그리고 30세, 그리고 52세, 그리고 32세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됐어요. 그러면 나이가 다 2살씩 차이가 나죠? 지금 이거는 나이는 현재 연도를 가지고 우리가 차이값을 구해서 표시를 했기 때문에 현재 연도가 이제 몇 년도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이의 값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평균이요. 통화시간 초 평균 값을 보니까 431이다, 838이다, 468.5다, 493이다, 466.75다 하고 그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그리고 요금 원의 평균이요. 5,603원이다. 그 다음에 우리 8,380원이다. 그 다음에 6,529.5원이다. 그 다음에 5,423원이다. 그 다음에 3,514.25다.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럼 이제 다 똑같이 이제 출력이 됐으니까 요 맨 끝에 있는 거 우리 월 구한 거 있죠? 요거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지금 요 맨 뒤에 있는 거요. 요건 이제 우리가 요걸 가지고 요 month란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날짜에서 월만 추출한 다음에 이걸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이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묶는 방법 요걸 이제 우리가 조건으로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됩니다.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면 지금 이곳에 표시라는 그 칸에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해제가 자동으로 된다고요. 그러면 이 상태로 다시 한 번 더 실행이요. 실행시켜주고 월 입력하고 이렇게 뜨면 이제 2월이라고 쓰고 우리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쭉쭉쭉 실행이 됐고요. 그때 맨 밑에 보니까 레코드의 개수는 총 18개의 그 레코드가 출력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들 싹 다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쿼리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요. 닫기 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쿼리 이름 써라. 그렇게 떴어요. 그때 문제에서 월별 통화 현황 그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월별 통화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월별 통화 현황이다 해서 이 쿼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통화 요금의 할인액을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을 받아서 요금 원, 그 필드의 값을 이제 수정하는 5,000원 이상 통화 요금 할인, 이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한 후에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할인액을 입력하세요라고 해서 내가 250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요금 원을 250원씩 이제 할인해 주겠다. 그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이 이제 붙은 거예요. 그때 통화 요금이 5,000원 이상인 그 고객만을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통화 요금 할인 요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통화 요금 할인이라는 요 테이블이요. 요 테이블 일단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요금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6,908원 하고 그렇게 들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9,607원 하고 그렇게 들어 있고 그 다음에 9,435원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요금이 5,000원 이상인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금을 이제 250원씩 그렇게 이제 할인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매개 변수 값을 250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럼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요 테이블은 이제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통화 요금 할인이라는 그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통화 요금 할인이라는 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표시가 됐죠. 그럼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릴게요. 그때 이제 우리는 업데이트 쿼리를 이제 작성할 거니까 일단 쿼리의 유형부터 좀 변경 좀 시키자고요. 쿼리의 유형 중에서 우리 업데이트하고 지금 이곳에 있죠. 업데이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우리는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그 값이 요금 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250원씩 그렇게 이제 할인을 해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요금 원이라는 요 필드 요 하나만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요금 원이 있다. 이 요금 원이 5,000원 이상인 그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 쓰는 칸에다가 크거나 같다 5,000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5,000원 이상인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할인액을 입력받아서 그걸 이제 할인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이제 입력해라 라고 해서 요 메시지를 띄울 때 지금 요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대괄호를 묶어서 원래는 조건에다가 입력을 했었죠. 근데 우리는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받은 이 값을 우리가 이제 할인액으로 이제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제 요금 원이라는 걸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업데이트에다가 우리가 직접 써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내가 지금 요금 원이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있다. 그 필드 값에다가 빼달라. 뭘 빼달라? 지금 여기서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받은 이 값을 빼달라. 그렇게요. 그러면 이곳에 그 값이 들어가게 하려면 우리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값 요거를 이제 입력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를 우리가 이제 띄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다가 우리가 대괄호 열어서 여기다 이제 할인액을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개 변수 요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 이제 250을 입력하게 되면 그 250이 요 자리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요금 원이라는 거 빼기 250원 해달라. 그렇게요. 그 값을 이제 뭐 해달라? 업데이트 해주세요. 그 얘기요. 그러면 요거 이제 다 해줬어요. 그럼 요거 이제 쿼리 이제 꺼버리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 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눌렀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써라. 그렇게 나왔죠. 쿼리 이름은 5,000원 이상 통화 요금 할인 요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다 이제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5,000원 이상 통화 요금 할인하고 우리가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5,000원 이상 통화 요금 할인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죠. 그러면 요 쿼리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자고요.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업데이트 쿼리를 실행을 해서 테이블에 데이터를 이제 수정합니다. 실행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라고 이렇게 떴고요. 그때 할인액을 입력하세요. 그렇게 메시지가 떴죠. 그러면 문제의 그림과 똑같이 여기다 이제 250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41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통화 요금 할인이라는 요 테이블을 실제로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서 우리가 그 요금을 보면 되겠죠. 그 요금을 쭉쭉쭉 봤더니 지금처럼 통화 요금이 5,000원 이상인 그 고객에 대해서 지금처럼 요금이 250원씩 싹 다 이제 할인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문제 그림과 요 금액을 서로 싹 다 이제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풀었어요. 그럼 요거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닫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고객 관리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통화 시간별 우리 요금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고객 이름별로 연락처 그리고 요금의 합계 등급 얘네들을 이제 줘야 하는 고객별 요금 현황이라는 이 쿼리를 이제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 그림 보니까 고객 이름, 연락처, 요금의 합계 그리고 우리 등급 이렇게 이제 4개 필드를 결과값으로 보여달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등급이라는 거요. 이 등급이라는 거는 따로 필드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이 등급은 요금의 합계, 여기 앞에서 이제 요금의 합계를 다 구하죠. 이 요금의 합계가 3만원 이상이면 골드다. 그리고 2만원 이상이면 실버.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공백.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때 이제 스위치란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이동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 표시하고 떴고요. 그때 이제 고객 관리에서 더블 클릭해주고 통화 시간별 요금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 높이 좀 조절 좀 할게요. 높이 살짝 올려서 이렇게 이제 조절시켜 놓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우리가 결과값을 보고자 하는 게 고객 이름, 연락처, 요금 합계, 등급하고 이렇게 나타날 건데 등급이라는 이 필드는 좀 이따 이제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 이름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락처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는 요금의 합계를 이제 구할 거니까 우리는 요금 1이라는 거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이 요금 1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요금의 합계를 이제 구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시그마 요약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요약하고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이 요금 1에 대해서 합계를 이제 구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그때 이제 제목도 요금의 합계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제 열 너비 좀 조절한 다음에 요 앞에다가 이제 제목을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요금 합계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우리 도구 몸 중에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고객의 이름 보니까 우리 강오원이라는 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죠. 문제 그림도 보니까 강오원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는데 총 28개의 그 레코드가 출력이 된대요. 지금 우리 거를 봐도 레코드의 개수가 총 28개가 맞죠?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이제 연락처가 쭉쭉쭉 나오는데 연락처도 똑같이 이제 표시가 됐고 그때 요금의 합계도 지금 21,898원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1,058원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35,573원이다 해서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 맞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값들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똑같이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맨 뒤에다가 등급이라는 요 필드만 우리가 이제 계산식으로 우리가 스위치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가 요 뒤에다가 우리가 식을 쭉쭉쭉 이제 적어서 우리가 등급을 전부 다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 스위치라는 요 함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우리 스위치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조건 첫 번째 거 이제 써주고요. 조건 첫 번째 거 써주고 그때 이제 그 뒤에다가 인수 1번 거 이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두 번째 거 쓰고 그 뒤에다 이제 인수 2번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조건이 있다. 그러면 조건 3번 써주고 그 뒤에다 또 인수 3번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조건이 또 있다. 그럼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조건에 만족하면 여기의 값을 이제 출력해 달라.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인수 2에 있는 거 이제 출력해 주고 그리고 조건 3번에 만족하면 이 값을 이제 출력해 달라. 그런 형태로 이제 계속해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등급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표시할 거니까 등급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콜론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바로 이제 스위치라는 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때 이제 조건 첫 번째 거요. 그때 조건 첫 번째 거는 요금 합계가 3만원 이상이야. 그거 이제 물어보고 3만원 이상일 때 골드라고 출력해달라. 요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요금 합계가 있다. 해서 우리가 요금 합계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크거나 같다 3만원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요금의 합계가 3만원 이상이라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골드라고 출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요금의 합계가 2만원 이상이면 실버라고 출력해달라. 요 조건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뒤로 찾아가서 우리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요금의 합계가 있는데 그 요금의 합계가 이제 2만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2만원 이상이라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실버라고 출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싹 다 이제 공백으로 표시할 거니까 3만원 이상일 때는 골드라고 출력하고 2만원 이상일 때는 실버라고 출력해라. 그리고 그 외에는 빈 공백으로 출력할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식을 여기서 이제 끝내버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맨 뒤에다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다 쓴 식을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필드에다가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필드에다가 똑같이 아까 썼던 그 식을 그대로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우리가 넣어주면 끝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상태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가 맨 위에 우리 도구 몸뚱이의 실행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떴고 지금 여기 보니까 요금 합계다. 그렇게 떴어요. 우리는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하는 게 아닌데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하라고 이렇게 떴습니다. 얘가 지금처럼 이렇게 뜨는 이유가 우리 요금 합계라는 그 필드는 우리가 테이블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필드가 아니죠. 얘는 지금 여기 앞에서 우리 요금 1에 대해서 합계를 구한 그 필드의 별칭이에요. 별칭. 그 별칭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지금처럼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뜬다고요. 그러면 요게 이제 요 메시지가 뜨지 않게 우리가 만들어 주려면 요거 우리가 요약에 보게 되면 묶는 방법이라고 있죠. 요걸 이제 우리가 식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여기서 이제 실행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고요. 해서 이 첫 번째 사람은 요금의 합계가 2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실버다 그렇게 나온 거고 얘도 이제 실버다 그렇게 나온 거고 얘도 이제 실버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골드인 거 보니까 전부 다 그 요금의 합계가 3만원 이상인 그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처럼 골드가 다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3만원 이상도 아니고 2만원 이상도 아닌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있기 때문에 빈칸으로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우리 문제 그림과 지금 내가 작성한 게 전부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쿼리를 다 만들어 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만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이제 고객별 요금 현황이라는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고객별 요금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고객별 요금 현황이다 해서 쿼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해서 지금 이 4번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등급을 구하는 그 식을 우리가 이제 스위치라는 그 함수를 사용을 했는데 그때 이 스위치라는 함수에서 우리가 요금의 합계다라고 해서 요 별칭을 이제 우리가 스위치라는 함수에다 이제 썼죠.
그렇게 이제 별칭을 쓸 때는 우리가 묶는 방법,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식으로 설정을 해야 정상적으로 쿼리가 실행이 돼요. 그 내용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요 4개의 쿼리를 싹 다 이제 같이 작성을 해봤는데, 이 문제도 풀어봤을 때 뭐 크게 딱히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XX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발신지별, 수신지별, 통화 건수와 요금 합계를 조회하는 1월 통화 내역, 그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는 문제의 그림을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우리 통화 건수랑 요금 합계 그걸 이제 조회하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얼마다 그렇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실제 값으로 값 영역에다가 우리가 이제 요금의 합계 그게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보니까 이제 강원도다, 경기도, 경상도하고 쭉쭉쭉 이렇게 이제 지역이 써져 있는데, 얘는 우리 이제 수신지요. 왜? 발신지별, 수신지별 그렇게 나는데, 우리 발신지는 요 맨 앞에 발신지라는 그 필드가 지금 따로 있죠. 해서 지금 이 위에 표시된 거는 우리 수신지요. 해서 수신지가 이제 열 머리글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발신지 얘는 이제 우리 행머리글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머리글 이 오른쪽에 보니까 통화 건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몇 건인지 그게 이제 쭉쭉쭉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도 우리 값을 기준으로 왼쪽 좌측에 있으니까 이 통화 건수도 이제 우리가 행머리글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해서 이 크로스텍 쿼리는 행머리글 2개, 열머리글 하나, 값 하나 그렇게 사용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 통화 건수 그걸 이제 나타낼 때는 통화 건수는 고객 코드라는 그 필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건수가 나타나게끔 개수를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값은 요금에 이제 합계를 조회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요금을 이제 갖다 놓고 우리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면 크기 요거 이제 조정해서 우리 크로스텍 쿼리 요거 이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 요거 이제 작성 한번 해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이동해 주고, 여기서 이제 쿼리에 쿼리 디자인이요.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면 지금 좀 이렇게 나타나는데, 문제에서 통화 내역 쿼리 요걸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쿼리 테이블 추가해서 이제 쿼리가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통화 내역이 맨 밑에 있죠. 통화 내역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요 테이블 추가 요 창은 이제 X 버튼으로 닫아 버리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쿼리 유형부터 바꿀게요. 자, 우리 쿼리 디자인의 쿼리 유형에 들어가서 크로스탭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크로스탭하고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은 행 머리글로 사용할 거 그거부터 좀 집어넣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행 머리글로 사용할 게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발신지 그걸 먼저 갖다 놔야 되겠죠. 그래서 발신지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수신지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통화 건수를 나타낼 때는 우리 문제에서 고객 코드라는 그 필드를 이용하라 그랬어요. 해서 고객 코드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그리고 우리는 값으로 이제 요금의 합계를 표시할 거니까 요금도 요것도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발신지는 이제 행 머리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수신지 얘는 이제 열 머리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 코드는 우리가 행 머리글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요금은 우리가 이제 값으로 이제 사용하겠다.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때 우리 고객 코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요약, 묶는 방법을 개수로 이제 해달라.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리고 요금은 우리 이제 합계를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합계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날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조건이 나왔어요.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4년 1월 30일까지만 조회 대상으로 해라. 그때 between 요 연산자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근데 우리 핵머리글이다, 열머리글이다, 뭐 갑시다 그런 곳에 우리 날짜라는 그 필드가 없죠. 해서 우리가 날짜라는 그 필드를 먼저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고 우리가 이걸 이제 조건으로 이제 사용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 조건부터 한번 써보자고요. 문제에서 이제 비트윈 연산자 그걸 이제 써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비트윈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때 이제 날짜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4년 1월 31일까지 그 날짜만 대상으로 해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조건으로 쓴 게 날짜잖아요. 해서 날짜 앞뒤로는 반드시 뭘 붙여준다? 우리 샵기호를 꼭 붙여줘야 내가 입력한 그 데이터가 전부 다 이제 날짜로 취급이 돼서 조건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고요. 그때 이 날짜라는 이 필드는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추가시킨 거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묶는 방법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조건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만큼 이제 만들었을 때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맨 위에 쿼리 디자인의 결과의 실행이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나왔습니다. 자, 이곳에 보니까 이제 발신지다라고 해서 강원도다, 경기도다 해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고요. 그리고 이곳에 보니까 열버리걸 보니까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충청도까지 싹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수치 데이터들이요. 그 데이터를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똑같이 이제 나온 거 맞죠? 그리고 통화 건수도 보니까 5건, 4건 하고 그렇게 써져 있는데 그렇게 이제 출력된 거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의 건수하고 우리 값에 대해서 이 요금의 합계에 대해서 형식 속성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고객 코드다라고 해서 지금 제 거는 제목이 그렇게 써져 있는데 문제 그림에는 통화 건수로 돼 있다고요. 요거 이제 변경 좀 시켜보자고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고객 코드 얘부터요. 얘는 우리가 이제 화면상에 출력을 해줄 때 통화 건수 그걸로 이제 출력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죠. 해서 통화 건수라고 써주고 콜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목 쓰고 콜론이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 건수의 이제 표시의 예를 보니까 0건일 때 0건, 그리고 5건일 때 5건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 통화 건수 얘가 이제 선택돼 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이제 우리 속성이요. 속성에 들어가서 우리 오른쪽에 속성 시트 창이 짜잔하고 이렇게 뜨면 우리가 형식 속성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형식 속성에다가 우리가 0건하고 똑같이 0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금의 합계 같은 경우에는 표시 얘 보니까 0원일 때 0원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만약에 금액이 0원이 아니라 다른 금액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을 때는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를 붙이고 뒤에다 이제 원 붙여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요금의 합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형식 속성에다가 샵, 샵샵 제로 이렇게 써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붙여라. 그리고 0원일 때 0, 그 숫자를 이제 표시해 달라.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원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통화 건수의 형식에 가서 우리가 0건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엔터를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요금도 이제 해야 되니까 요금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요금에 대한 그 속성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표시 형식에다가 우리가 샵, 샵샵 제로라고 쓰고 이 뒤에다가 원하고 한글로 그냥 이렇게만 입력해 주면 되죠. 그리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형식 속성 이제 바꿀 거 다 바꿨으니까 요 속성 시트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실행시켜 볼게요. 자,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과 같이 한번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이랑 이제 내가 작성한 거랑 비교해 보니까 발신지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제목은 이제 통화 건수다. 그리고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충청도까지 그렇게 전부 다 이제 쭉쭉쭉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강원도다. 그리고 경기도, 경상도하고 쭉쭉쭉 해서 충청도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그때 건수도 보니까 5건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돼서 3건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우리 레코드의 개수는 총 7개래요. 총 7개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금액들이요.
금액들도 쭉쭉쭉 비교해 보면 전부 다 이제 똑같이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문제 다 푼 거죠. 그러면 요 컬이 이제 꺼버리자고요. 해서 X 버튼 눌러버리고요. 여기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컬이 이름 써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문제를 봤을 때 컬이 이름은 1월 통화 내역으로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어요. 해서 지금 우리 컬이 이름에다가 1월 통화 내역하고 이렇게 이제 컬이 이름 써주고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1월 통화 내역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쿼리가 작성된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문제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기본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풀고 넘어오셨다면 이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전부 다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입니다. 해서 이런 쿼리들을 이제 작성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이 나오면 그 함수들의 형식 어떻게 이제 생겼는지 그거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아직까지 나는 함수의 형식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장에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모든 쿼리를 싹 다 이제 작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요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XX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해당 문제를 풀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